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K리그 1 23라운드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6경기 분석인데요. 이번 분석은 축구 전문 기자 베스트 11의 김태석 기자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김태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경기는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시즌 내내 악전고투하고 있는 수원삼성은 최근 2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비록 계속 실점을 내주고는 있지만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연규를 비롯해 전진우, 류승우 등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 역시 동반 상승 중입니다. 오연규는 제주전에서 상대 골키퍼에게 막힌 슛을 재차 머리로 우겨넣는 뛰어난 골문 앞 집중력을 보이는 등 현재 수원삼성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야심작 안병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산 아이파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내측 인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현재 백업과 선발을 고루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반면 수비는 실점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다소 불안합니다. 경험이 미숙한 센터백 고명석의 경기력에 대해 일부 팬들의 비판이 있으나 발이 느린 불투이스의 약점을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서 계속 경기를 나서고 있는데요. 각각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선수가 가진 장점이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다만 뚜렷한 약점은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략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7월 16일 수원FC전 4대2 승리를 시작으로 6경기 동안 승패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소 널뛰는 결과가 이번 시즌 강원의 약점인 기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8월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이정엽입니다. 이정엽은 8월 4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양현준, 발샤 등 다른 공격수들의 페이스가 8월 들어 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포지션 경쟁자인 발샤가 7월 16일 수원FC전부터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정엽의 상승세는 강원에 상당한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강지훈, 한국영 등 부상자가 발생해 최용수 감독이 스쿼드를 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약점으로 제기됩니다. 두 팀은 수비에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제 역량을 발휘한다면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시즌 내내 빈공에 시달리다 최근 득점력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 수원삼성의 창끝이 강원보다는 좀 더 날카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원도 이정엽이라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엽은 분명 좋은 공격수지만 폭발력과 꾸준함은 다소 정상급과 거리가 먼 선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고려해 수원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난타전이 예상되지만 최근 창끝이 예리해진 수원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홈팀 제주는 최근 2연승을 달리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삼성에게 1대1로 패하고 제동에 걸렸습니다. 안방 승부에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차에 순위 도약을 위해 꼭 잡아야 할 수원삼성에 패한 것은 여러모로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두 선수의 부활이 주목할 만합니다. 윤빛가람과 진성존이 그 주인공인데요. 윤빛가람의 경우 최영준과 이창민 등 핵심 주전 중앙 미드필더 경쟁에서 밀려 쓰임을 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남길 감독과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남 감독과 조율을 통해 출전을 배려받고 있습니다. 팀 포메이션도 3백에서 윤빛가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4백으로 바꾸는 등 여러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난 포항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부활의 기미를 보인 이유입니다. 진성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원 삼성전에서 한 골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첫 골을 만드는 진성욱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주민규에게 집중됐던 득점 루트에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은 올해 연패가 단 한 번도 없는 강팀입니다. 강자는 도중에 쓰러질 수 있어도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가는 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팀이 바로 올해 울산입니다. 지난 김천 상무전에서는 K리그 최초 600승을 달성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7월 5일 강원전 2대1 승리 이후 8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 강원전부터 지난 김천전까지 15득점을 올리는 등 화력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다만 4대0으로 완승한 대구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최소 1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수비가 다소 불안해도 우월한 공격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역시 마다나 팀 선수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서서히 울산 공격의 핵심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니어 선수가 울산을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컸던 울산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레오나르도와 다른 스타일인 마틴 아담의 플레이는 울산의 큰 힘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상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 아마노, 엄원상 등 이성 공격 자원의 활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력에 관해서는 현재 리그 최고라 할 만합니다. 두 팀의 승부는 울산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제주 원정 경기는 이동 등 여러모로 원정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고 특히 여름 제주는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경기를 치르는 원정 경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주의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경기를 고려할 때 울산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상승세와 파괴력이라는 관점에서 울산이 승점을 잃을 상황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여름철 제주 원정이라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울산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인천과 서울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4경기에서 연속 목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번 시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3연승에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상승세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주 포지션이 측면 공격수가 아닌 무고사가 자리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나무랄 데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시호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에르난데스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보경, 이명주 등 다른 공격 자원 역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에르난데스에게 시선을 빼앗긴다면 송시호, 김보섭 등 다른 자원들이 얼마든지 상대 수비를 괴롭힐 만한 힘이 있습니다. FC서울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라운드 성남전 2대0 승리를 통해 이번 시즌 3번째 2연승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된 일루첸코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킬러로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으며 10경기째 이어오고 있는 실점을 틀어막고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상대가 최하위 성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실점 없는 경기를 했다는 점은 수비수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주장직을 내려놓은 게 팀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성남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 만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현재 흐름, 단 한 번도 승패가 갈리지 못한 이번 시즌 지난 맞대결을 유추해 볼 때 이번에도 인천과 서울의 대결은 승패가 쉽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차례 대결과 달리 에르난데스와 일류첸코라는 새로운 공격 옵션을 장착한 채 맞붙는 경기인데 두 선수의 파괴력을 볼 때 이전 대결보다 많은 골이 나올 소지는 많습니다. 2대2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인천의 에르난데스, 서울의 일류첸코, 새롭게 합류한 공격수들의 파괴력이 좋은 만큼 다득점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 성남FC와 수원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하위 성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에 0대1을 패하며 좀처럼 반등할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더욱 수렁에 빠지는 모습인데요. 경기 외적인 이슈 때문에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지난 24일 김남일 감독과 정경호 코치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사령탑마저도 이런 상태라 이번 수원FC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몇몇 지도자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수원FC전에서 전술적 측면에서 이들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경호 코치에게 잔류를 설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미 지난 4월에 김남일 감독과 동반 사퇴를 결심했던 정 코치가 이제는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코치가 마음을 돌린다면 그나마 조금 충격파를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수원FC는 8월에 혹독한 일정을 통해 최소 승점 10점을 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승부였던 8월 10일 전북현대전 0대1 패배를 제한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점을 땄는데요. 이번 성남전에서 승리한다면 김도경 감독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수원FC의 최대 강점은 공격 옵션이 많다는 겁니다. 김현걸, 라스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2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뽐내고 있는 이승우, 전재윤 등 이성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양팀이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로서는 성남은 안방 승부라는 요소 빼고는 어떠한 강점도 없어 보입니다. 수원FC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어수선한 성남의 팀 분위기, 반대로 공격 옵션이 다양한 수원FC.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 대구와 김천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구는 최근 가마 감독을 잃고 최영건 감독 대행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13일 울산전 이후 보름 만의 경기지만 도중에 일본에서 치러진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체력적으로 보전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8일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 전북전 이후 일주일 정도 재정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영건 감독 대행 체제에서 보인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영건 감독 대행 역시 전북전 패배 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을 얻은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그 분석을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북전에서 제카, 정태욱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라 우려되는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구심점 구시를 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들이 이탈이 경기에서 현실화될 경우 김천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천은 현재 성남 못지않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승전보는 8월 5일 최하위 성남전 한 경기인데 이 5경기에서는 3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연패 중입니다. 2021 시즌부터 김태환 감독이 갈고 닦아왔던 전술적 바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수에 맞춰 최적의 전술을 꾸릴 수밖에 없는 김천의 현실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팀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측면 공수들이 대거 이탈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팀을 지탱했던 조규성 더 스트라이커의 이탈이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예정된 이탈이며 새로운 신병 선수들이 가장 상하긴 하지만 세수를 세 부대에 담기에는 지금 주어진 시간과 시즌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터지지 않았던 득점이 3경기 연속 최소 한 골은 나오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양팀 모두 조조한 분위기라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공격 옵션에서 좀 더 주목하려 합니다. 세징야든 상대적으로 좀 더 믿을 만한 검증된 공격수를 가진 대구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비는 양팀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 강등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팀의 사생 결단은 무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치열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경기가 연기된 전북과 포항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북과 포항은 모두 흐름상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일정 문제입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지구 토너먼트를 치르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5일 우라와전까지 총 3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앞서 치른 2경기는 연장 혈투였습니다. 해외 원정에다 연장 승부까지 거듭해서 치렀던 만큼 체력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 놓인 팀이 바로 전북입니다. 포항은 25라운드 제주 원정 0대5 참패에 이어 지난 인천전에서도 1대1로 비기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서는 이광혁의 득점이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받는 불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김승대 선수가 40-40 클럽을 달성하는 등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전 참패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북전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승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전북이 피지컬적으로 힘들다면 포항은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전북의 우라와전 결과 여부일 듯합니다. 전북은 K리그에서 우승 가능성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우라와전에서 결과를 가져와야 포항전에서도 그 여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지난해 울산의 사례처럼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포항은 인천전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인 데다 무엇보다 전북보다 피지컬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1승씩 주고받은 만큼 맞대결에서도 심리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승부 혹은 포항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전북에 비해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는 포항의 우세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김태석 기자님,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석 기자님의 승부 예측을 정리해보면 수원삼성과 강원의 맞대결은 수원삼성의 우세, 제주와 울산의 맞대결은 울산의 우세, 인천과 서울의 맞대결은 무승부, 성남과 수원FC의 맞대결은 수원FC의 우세, 대구와 김천의 맞대결은 무승부, 마지막 전북과 포항의 맞대결은 포항의 우세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참,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김태석 기자님이 풋볼 보헤미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어할 영상이 많은 채널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리그 1 23라운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올게요.